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태양광 모듈로 유명한 업체죠.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가 주당 4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하나솔루션인데요. 2022년 예상 ROE가 7.72% 정도인데 그 값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1,000원대가 나오고 있고 2023년도 예상 ROE는 8.67로 적정 주가는 24,000원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주로 인정받고 있는 하나솔루션인데 그 기업이 실제 재무제표 상에서도 성장성을 높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74년도 4월에 한양화학지주로 설립된 회사로 석유화학 산업,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 플라스틱 제조업에 관련된 사업을 주 영위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태양광 사업이 RNA법이 통과되었고 미국에서 모듈 공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더욱더 큰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은 하나 외 특수관계 3인이 36.47%의 비중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10%, 블랙록 펀드사가 5.31%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0.70%의 거래량을 보일 때 하나솔루션은 0.57%로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만 롯데케미칼보다는 조금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남이윤 씨가 2022년도, 즉 올해 3월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974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주요 종속회사는 35개사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사는 중구 청계천로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문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원료, 가공, 유통, 마지막으로 태양광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약 3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들어가는 가공에서는 태양광 소재가 1.97%를,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태양광 사업에서 큰 성장을 보인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문과 하나큐셀스의 이 셀 모듈에 대한 비중이 25% 정도를 차지해서 하나솔루션 케미칼 다음으로 높은 매출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출 기업의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은 이 회사의 수출의 모든 합과 내수의 모든 합을 살펴보면은 수출의 비중이 약간 높은 5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수의 비중이 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적절한 비중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우리가 기초 소재, 즉 하나솔루션의 케미칼에서 팔리는 이 기초 소재는 LDP, 가성소다, PVC 등이 있고요. 가공 소재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용 소재, 전자소재, 태양광 소재 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솔루션의 굉장히 최근 들어서 주력하는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에는 셀과 모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 능력 및 가동률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분에서는 생산 실적이 높은 부분은 LDP와 PVC가 있고 생산 능력이 높은 부분은 가성소다와 TDI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첨단 소재 부분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소재가 판매가 되는데요. 생산 능력이 생산 실적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큐셀 부문에서는 생산 능력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동률을 살펴볼게요. 기초 소재, 가공 소재, 신재생 에너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기초 소재에서는 95% 이상의 높은 평균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소재와 전자 소재, 태양광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가공 소재, 첨단 소재 부문은 86%의 평균 가동률을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96%의 아주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제품,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은 2020년도부터 21년도, 그다음에 최근 2022년도 3분기에 이어서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판매 가격에 대한 어, 증가가 조금씩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좌측 상단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3.3%씩 성장할 때 자본은 8%씩 성장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증자를 하는 상황에서 자본은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채는 13%씩 성장을 했고 자산은 11%씩 성장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서 21년도에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 실제 자산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이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잉여금이 쌓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 글로벌 에셋이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분법에 의해서 이 비중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이 반영되기 이전, 즉 하나 글로벌 에셋이 편입되기 이전의 하나 솔루션의 실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실제 이 회사의 자본금이 8,212억 원일 때 부채는 9조 1천억 원, 그다음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5조 9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의 이자 비용 발생 부채를 살펴볼 수 있는 이자 보상 배율을 살펴보면은 2011년도 12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5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전, 즉 2019년 정도 때에는 이 정도 대를 유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 회사가 레버리지를 꽤나 사용하는 기업인데 그러한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실제 이 회사가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점, 아주 높은 수준의 이자 보상 배율을 유지하지는 못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7.2%씩 성장할 때 원가는 6.8%씩 성장을 해서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8.5%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관비의 경우에는 8.8%씩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8%씩 성장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3.6%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데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실제 이 회사의 당기 순이익과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의 자산부채 순자산을 하나 솔루션에 한해서 작성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도에 대한 내용이 원래 하나 글로벌 에셋이한 기업이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담아야 되지만 실제 금융 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단기 순이익과 모든 지표들이 조금 왜곡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하나 솔루션이 주 영업을 하고 있는 케미칼과 태양광에 대한 관련 수치만 보여지고 있다는 점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9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668억 원으로 계산 자체가 안 됐지만 2020년도에는 7.13%, 2021년도에는 4.72%의 당기 순이익에 관련된 ROIC가 발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은 마이너스 4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3조 5천억 원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3.5조 원이나 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넘어가면서부터 시사분면에 있던 점이 비사분면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투자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연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에 대한 추이를 먼저 살펴보면은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급격하게 우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전을 거듭해서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곡선을 보였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실제 계속해서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9년도에서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당기 순이익이 플러스 상태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오히려 조금씩 감소한다는 점인데요. 그 기간 동안 실제 잉여현금 흐름 또한
조금은 투자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마이너스 2,080억 원으로 반전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추세를 보면은 캐펙스가 18%라는 높은 수준의 투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익 현금 흐름인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반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의 최근 5년 동안 주가는 16%씩 성장해서 코스피 주가 마이너스 2%보다 더 높은, 즉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17년도에는 주당 337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18년도에는 193원, 19년도에도 193원을 지급했는데 20년도와 21년도에는 0원을 지급해서 배당에 대한 추세는 완전히 급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고채 3년 기준이 4%대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를 배당주로 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하나솔루션이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해서 큰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돈을 캐펙스에 투자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현입니다. 현재 주가와 적정 주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솔루션부터 삼성전자, 현대차까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현재 주가는 다음과 같이 분포가 되어 있고 적정 주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서 실제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다음과 같은 분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FNF,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실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한화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위에 있는 기업인 만큼 그만큼의 성장세를 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보통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하나솔루션인데요. 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RNA법 통과와 그 수혜로 예상되고 있는 태양광 셀 모듈을 생산하는 하나솔루션은 기업의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여부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실제 이 회사가 높은 성장을 기대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 대비 많이 업사이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요. 다만 배당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회사가 더욱더 많은 부분을 캐펙스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의 배당을 0으로 삭감했다라는 점은 배당 성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실제 회사가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몇 조 원대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 해를 거듭할수록 이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5천억 원씩 줄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이자 보상 배율이 2에서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무 건전성이 아주 탄탄한 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솔루션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